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바람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낯선 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힘을 가진 사람은 인류를 파괴로부터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젠시 텐센스의 가장 좋아하는 제자 타이코보가 도착하고 젠시 텐센스는 그에게 잘 훈련했는지 묻습니다. 타이코보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스승은 즉시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립니다. 스승은 그저 그가 명상한다고 말할 때마다 능금처럼 자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타이코보는 젠시텐 센스에게 길에 스크롤이 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타이코보는 젠시텐 센스에게 스크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그는 멍청이라고 답하며 그것은 호신 목록이라고 합니다. 젠시텐 센스는 재난과 그 일행이 인간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재난들은 다키를 없애기 위해 정령 세계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다키를 봉인하여 다시 재난과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젠시텐스 스승은 타이코보에게 호신 리스트에 365명을 처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난과 도시는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타이코보는 대답하지만 투키투키 목소리는 그들이 죽일 필요는 없으며 그들의 영혼을 호신다이에 보내면 된다고 한다. 호신다이는 인간 세계에서 패배한 악의 세난들의 영혼이 갇힌 곳이다. 젠시텐스 스승은 다키를 처치하는 것이 혼란을 끝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인간 세계가 세난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혼란을 피하려면 새로운 왕이 즉위해야 하고 왕좌에 오르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세이하 쿠코인 기쇼이다. 하지만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키를 처치해야 하며 타이코보가 그를 도와야 한다. 타이코보가 이를 해내지 못하면 추방당할 것이다. 새가 젠시텐스 스승에게 타이코보가 실패할 것인지 묻자 스승은 타이코보가 성공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타이코보는 자신의 마을이 음황제의 이기적인 이유로 파괴된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한때 세난 세계에 살았던 세뇨였으며 아름답고 나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인간 세계로 내려온 이후로 한 세기 동안 궁전에서 살고 있다. 타이코보는 임무를 수락하고 겐시 스승은 그에게 다신벤과 정령수의 2가지 선물을 준다. 다신벤은 공기를 제어하는 파워페이로 세난의 힘을 증폭시키는 특별한 무기이며 정령수는 수푸샨이라고 불린다. 궁전에서 신코요는 다키에게 타이코보가 호신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키는 멍청한 도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신코요는 그의 능력을 알기 위해 그와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타이코보는 수프가 신코요가 3명의 가장 강력한 세난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자 바지를 적실 뻔한다. 신코요는 가장 강력한 정령수인 코쿠텐코를 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포페이는 라이코우벤이다. 목록을 확인하던 중 신코요가 타이코보와 싸우기 위해 나타난다. 수프는 신코요에게 왜 다키의 편에 서 있는지 묻고 신코요는 누구의 편도 아니며 타이코보와 싸워 자신의 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대답한다. 타이코보는 신코요의 옷을 비하하며 그의 발가락을 밟고 구름은 고담처럼 검게 변한다. 이 순간 수프는 자신이 바보와 함께 있었음을 깨닫는다. 신코요는 라이코벤으로 타이코보를 공격한다. 하지만 타이코보는 겐시가 준 다신벤을 사용해 이를 막아내고 신코요에게 방역하여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피를 보게 된다. 잠시 후 타이코보는 왕조 앞에 서게 되고 악한 세난과 도시의 손에 고통받지 않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그가 인왕을 납치할 계획에 대해 수프와 이야기하는 동안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코히코 친코쿠 부세요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타이코보에게 궁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타이코보는 다키를 처치하기 위해 궁전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부세요는 타이코보의 임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수프는 부세요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궁전 안에서 타이코보는 음제에게 궁정음악가로 일하겠다고 제안하고 30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서쪽 수도 휴겐에서 파티를 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여행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느끼고 타이코보는 수프산을 타고 음제를 날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다키는 타이코보의 왕 납치 계획을 폭로하고 왕은 타이코보의 체포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수프산과 함께 도망치기 전에 다키가 수프산을 강제로 조종합니다. 무용한 MC가 붙잡힌 후 그는 타이본으로 끌려가고 다키가 그의 처형을 집행합니다. 다키는 수프산에 도착하여 160명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부세오가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노예였던 교이지만 타이코보도 교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타이본 파티를 시작한다고 선포하지만 교인들이 반항하려 하자 그녀의 한 하인이 능력을 사용하여 모두를 타이본 속으로 던집니다. 학살이 끝난 후 부세오는 타이코보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옷을 타이본 구덩이에 던져서 죽은 줄로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타이코보가 부세오에게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구했다고 답합니다. 나중에 타이코보는 헌터 엑스 헌터의 밀반제 킬로아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이코보는 무지개 트라우트를 낚습니다. 후계는 그가 생선을 먹지도 않으면서 생선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타이코보는 생선을 다시 물속으로 던집니다. 그러자 후계는 타이코보가 언젠가 싸움에 헌신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타이코보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신코요가 바보 같은 다신벤과 수프샨에게 나타납니다. 번추와 부세오는 싸운 후에도 계속 숨을 헐떡이고 부세오는 싸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며 인간 세계로 돌아가면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세오는 그를 쓰러뜨릴 때까지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부세오는 번추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는 감자 자루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듯한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딘가 다른 곳의 강에서 수프샨은 타이코보에게 한가로운 것이 그들에게 좋냐고 묻지만 타이코보는 다키의 힘이 두려운 듯 보입니다. 수프샨은 그녀와 맞서기 위해 강한 동맹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타이코보는 다키가 자신과 수프샨에게 한 일을 기억하며 슬퍼합니다. 한 경비원이 부세오에게 할카이의 봉기가 곧 진압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는 분추가 언제 돌아올지 묻고 말을 끝내기 전에 분추가 하늘에서 마치 새해 전야의 디스코볼처럼 내려온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분추는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인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부세오는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20년 전 한 야수가 도시로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짓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추는 그녀에게 아무 쥐새끼도 그의 음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분선은 방역하여 바보 같은 놈을 주먹으로 때려 눕히며 행동하기 전에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분선은 그에게 척해서 온 폭둥이들이 짐승 아기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어미를 본 순간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분선은 그 폭둥이에게 대장경사라는 직위는 단순한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 분선은 궁궐로 가서 왕세자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서와 분추는 서로의 목숨을 맡길 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두 명의 즐거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테코부와 수푸시는 용감하지 못한 남자가 그쪽으로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중단된다. 중년 남자는 늑대떼에게 쫓기는 것처럼 달린다. 그곳에 도착하자 다른 인물이 그를 2번 가로지르며 완성되지 않은 로봇 같은 모습을 보인다. 리제라고 부르는 노인이 그 기계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고 싶다고 한다. 팀 테코보는 그 기계가 세계의 파워페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소년이 토니 스타크의 광선처럼 공격을 준비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을 피하느라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든다. 부세우와 분추가 왕을 만나러 간다. 분추는 60년 전 테테의 통치 시절에 여우 한 마리가 음을 파괴하려 했으며 그 여우는 다키였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왕 옆에 누워 악랄한 여왕벌처럼 문제의 거미줄을 짜며 충성을 가장하고 있다. 그는 그녀를 쫓아낼 수 있는 한 최대한 쫓아내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갑자기 다키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왕을 방어한다. 분추는 왕에게 다키가 세뇨라고 알린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분추는 그에게 누구를 믿을지 물어본다. 어리석은 왕은 자신의 애인인 다키를 선택한다. 분추는 화를 내고 모든 곳이 혼란에 빠진다. 부세요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간청하고 두 사람은 함께 떠난다. 리세는 테코보와 수푸신을 진토칸으로 데려온다. 리세는 그곳의 지휘관이다. 그는 아내 인시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테코보와 수푸신에게 나타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약 10년 전 그의 아내는 3년 반 동안 임신을 했고 이후 몸에 파우페가 있는 아들을 낳았다. 그 소녀는 아내에게 사랑받았지만 리세는 그를 괴물이라 말한다. 분추는 다키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되돌리려고 한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하라쿠를 철거하고 타이반을 메우라고 요청한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신코오는 그를 보고 왜 그가 인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습니다. 반추는 인이 그에게는 아이와 같다고 대답합니다. 테코보는 그가 부모와 나타쿠 사이의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타쿠를 자신의 임무에 참여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계획합니다. 나타쿠가 도착하고 테코보는 아이의 바보 같은 아버지를 편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고 나서 청소년과 대결하기 위해 날아갑니다. 저예산 아스트로 보이는 테코보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테코보는 바람으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들은 아이의 힘을 보며 절벽을 파괴하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공중 추격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쿠가 거의 어머니를 마치는 공격을 발사한다. 어머니에게 애착이 강한 나타쿠는 그녀를 걱정한다. 테코보는 소년을 다치게 하고 소년은 외부인인 테코보가 왜 아버지 편을 드는지 묻는다. 그러자 테코보는 그에게 왜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는지 묻는다. 대신 나타쿠는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그때 테코보는 인시로부터 나타쿠가 그들을 위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물짐승까지 죽였다는 이야기를 기억한다. 소녀는 자살을 결심하지만 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유지한다. 그 이후로 그의 엄마는 그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지만 아빠가 그걸 부셨다. 나타쿠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세이넨 타이츠 신지가 그를 되살렸다. 아이는 아빠에게 화가 나서 그를 낯선 사람으로 본다. 그 이야기를 듣고 테코보는 마음을 바꾸고 나타쿠 편에 서기로 한다. 그는 나타쿠에게 리즈를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아이는 노인에게 쏘아붙인다. 행운인지 엄마가 방패가 되려고 하지만 테코보가 위기를 넘긴다. 인시는 나타쿠가 자신과 그의 아빠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나타쿠는 멈춘다. 테코보는 가까운 곳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왕은 부세요와 분추에게 그중 한 명이 5만 병사를 이끌고 동쪽의 왕자에게 가서 설득하라고 말한다. 그는 이전 동쪽의 왕자가 그로 인해 죽었고 그의 후계자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분추는 이것이 모두 다키가 자신을 보내려는 방법임을 깨닫는다. 태츠 신지는 테코보가 부자간에 싸움을 멈추게 한 것을 칭찬한다. 테코보는 300년 만에 그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태츠 신지는 나타쿠를 붙잡고 그를 더 훈련시킬 것이며 나타쿠가 돌아오면 테코보의 오른팔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아버지도 다음번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 더 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분추는 임무에서 돌아와 왕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왕은 그에게 히코가 초카를 배신했다고 알린다. 한 남자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비가 오고 요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감싸면서 걸어간다. 잠시 후 테코보는 수푸손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수푸손에게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으니 뒤를 보지 말라고 한다. 익숙한 냄새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테코보는 수푸에게 그 냄새를 아는지 묻는다. 수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냄새가 다키 같다고 말한다. 다키를 보고 테코보는 플래시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만 수푸는 움직일 수 없다. 테코보는 수푸를 돌아본다. 다키는 새로 얻은 파우파이를 사용하려 한다. 수푸를 해치기 위해 아틀란의 삼지창처럼 보이는 산센토를 사용하려 하지만 테코보가 그녀를 방해한다.
다키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테코보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려 하지만 테코보는 그것이 다키가 아니라 스프리우스임을 알아챈다. 테코보는 요센의 변신 능력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테코보에게 드러난 후 자신을 킹카도의 교쿠테이 신진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더 많은 이름을 언급하며 화면 시간을 낭비한다. 요센은 마스터 겐시텐신이 테코보의 호신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그를 보냈다고 말하지만 그의 힘을 테스트한 후에만 그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청하의 황궁에서 반슈는 히코가 청하를 배신했다고 보고하지만 반슈는 히코가 이유 없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다키가 그 이유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숲가의 부세요와 두 남자가 서 있고 카시는 그들에게 다가간다. 부세요의 아내인 카시는 부세요에게 내궁에 있는 그의 여동생 코우시를 방문하러 간다고 말한다. 카시가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다키와 마주친다. 다키는 그녀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초대하고 카시는 다키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코우시가 들어와서 다키와 술을 마시는 것을 막으려 한다. 황제가 도착해 그녀에게 합류하라고 요청한다. 코우시는 다키가 황제에게 카시를 만나게 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왕이 신하의 아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키는 뻔뻔하게도 황제를 카시에게 가라고 강요합니다. 왕이 그녀를 만지려는 순간 그녀는 멈추고 영계로 뛰어듭니다. 고우시는 황제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때리고 그 후에도 영계로 들어갑니다. 린토콘에서 타이코부오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 요젠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요젠은 소풍산을 퍼페이로 공격합니다. 요젠은 코텐킨에게 소풍산을 물게 해서 타이코부오가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완전한 바보 같은 사람은 요젠이 공격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젠은 위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코부오를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황제의 궁전에서는 황제가 석양을 바라보는 중에 부서이가 훈련 시합을 요청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갑니다. 신코히오는 지붕에서 황제와 부서이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한편 타이코부오, 요젠, 수푸샤는 절벽 위에 서서 요젠이 조카의 사람들과 10km 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린토코논이라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모두가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젠은 타이코부오에게 이 무력한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도와줄 것을 요청하며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황제 궁전에서 황제와 부서이 사이에 계속되는 훈련 시합은 양쪽 모두 미친 개처럼 싸웁니다. 신코히오는 부서이의 무술 실력이 선인과 맞먹는다고 인정합니다. 시합은 계속되다가 황제가 부서이에게 격렬한 공격을 가하여 그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결국 황제의 승리로 끝납니다. 제우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그리울 것이라고 말하고 10km 이동할 것인지 물어본다. 한편 린토큰의 검문소에서는 타이코부오가 초카의 사람들을 겁주어 도망치게 만든다. 요제는 부서이로 변신하여 문지기 병사에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문지기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권한이 있는지 묻는다. 잠시 후 요제는 자신이 타이코부오에게 속아 넘어갔음을 깨닫고 대신 사람들을 구하려 한다. 요제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타이코부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요제는 타이코부오와 소통하려 노력하며 이해하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그는 타이코부오에게 초카 하늘에서 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서쪽으로 이동하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텐카는 어두운 외딴거리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다. 그는 항상 아버지와 대사부 분추의 위험 있는 모습을 동경해왔다. 언젠가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 타이코보가 그를 부르자 그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타이코보는 그가 뭔가 하려는 것 같다고 느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며 아버지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텐카는 자신이 동경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존재는 아버지뿐이며 이제 아버지는 떠났다고 말한다. 타이코보가 낚시를 하는 동안 수푸시는 그들이 세이키에 온 이유가 광범위한 혼란을 막기 위함임을 상기시킨다. 젠시텐산 스승은 인간 세계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하고 그의 최적 후보는 서쪽의 군주 기쇼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카이쇼를 가능한 한 빨리 편에 서도록 해야 한다. 낚시만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중에 카이쇼님이 나타나서 그 옆자리에 앉는다. 그는 카이쇼에게 세키로 오게 된 이유, 즉 다키라이를 이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와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 전 다키라이가 칙에서 열릴 비밀 파티에 대해 왕에게 말하려고 시도했을 때 카이쇼는 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의 영주들을 초대했다. 동방과 남방의 영주는 반대했고 그녀는 즉시 그들을 죽였다. 북방의 영주는 다키라이에게 접근했다. 그는 다카이가 처음부터 그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네 군주의 권력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할 계획이었다. 키쇼공은 왕에게 반대할 것을 권유하기로 결정하고 연회가 터무니없다고 왕에게 말했다. 다카이가 말을 하려 할 때 부세요가 그를 구했고 그는 조카에서 멀지 않은 유리 땅에 감금되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들을 포함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키쇼공의 아들 하쿠 유코가 왕에게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간청하며 가족의 보물을 모두 바치겠다고 했다. 다카이는 간섭하며 그의 몸에 마법을 쓰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 하쿠 유코를 죽였다. 키쇼 영주는 석방되어 서부 지방으로 돌아갔다. 다카이는 그의 반란 행위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코보는 키쇼 영주에게 군대를 일으켜 음나라를 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고 말한다. 음나라 사람들은 다카이 때문에 왕조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 그는 더 이상 계속할 게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말한다. 키쇼 영주는 타이코보를 세이키 전략가로 임명하고 가능한 한 많이 가르친다. 겐시덴산 스승은 그가 이미 왕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다. 이제 그는 타이코보에게 갈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어떤 형태로든 반란을 시도한다면 반슈가 그를 쫓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미로 다카이는 아마도 그를 쫓는 일행을 보낼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타이코보의 도움이 필요하다. 겐시덴 상은 그에게 도우미를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세넨 세계에서 어떤 누구보다 더 깊은 인연을 가진 남자입니다. 코부세요와 그의 아들이 린토켄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리를 어색하게 벌리고 머리를 기울인 채 서 있는 경비원 중 한 명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항복하고 자살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다키아이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겐시덴 상은 부세요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타이코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도우미를 보냅니다. 도우미인 곤론산의 파우페 로봇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불가사리처럼 팔과 다리를 휘젓고 있다. 그는 타이코보에게 부서가 위험에 처했으니 즉시 초카로 가라고 요청한다. 타이츠가 로봇 위에 나타나 타이코보에게 부서가 다카이에게 아내와 여동생을 잃고 초카를 떠났으며 부서가 세이키로 가는 중인데 다카이가 그를 쫓는 암살자들을 보냈다고 전한다. 그는 부서를 쫓는 다카이가 보낸 암살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나타쿠를 데려왔다. 텐카가 나타나 경비들을 물리친다. 그의 아버지 부서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뻐한다. 텐카는 자신이 선엔 세계에 간 후에 태어난 동생 텐소를 보고 아버지가 언젠가 자신을 초월하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그는 선엔 세계에서 수련하기 위해 갔고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파우페 바쿠야노 호켄을 얻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카이에게 승리하겠다고 약속한다. 시세이들이 나타나 부세요의 일족을 모두 몰아내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나타쿠와 테코보가 나타난다. 유게는 그와 테코보가 겐시 스승의 음식에 약을 넣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들은 겐시 스승의 코켄을 훔치고 인간 세계로 도망쳐 놀았다. 테코보와 나타쿠는 쿠류에 네시세이가 세이키를 파괴하러 가는 길에 도착한다. 신코효는 그의 정수이자
드스 엑시아로서 펼쳐질 일을 목격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부서와 그의 아들 청카가 장면에 도착해 타이코보가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카는 타이코보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4명의 시세이 중 한 명인 코유케는 타이코보와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코유케는 물 조종수를 사용하여 타이코보를 공격합니다. 타이코보는 코유켄이 다키와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다키도 그의 적이니 그들은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코유켄은 타이코보가 VNCHU의 적이라며 그들이 같은 편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4대 오마 중 한 명이 리코호와 함께 세키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타쿠는 그들을 따라가서 세키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마와 리코호는 세키로 향하고 있습니다. 리코호는 VNCHU 마스터가 그들에게 부세요이와 그룹을 죽이는 것만 시켰지 세키를 파괴하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마는 VNCHU 마스터가 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세키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타쿠가 그들을 멈추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코호는 오마가 세키로 가는 동안 자신은 그와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코호가 나타쿠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나타쿠는 그저 그런 듯이 공격을 피합니다. 나타쿠는 오마를 잡아내고 쫓아갈 거라고 말해요. 오마가 세키 옆에 있을 때 누군가 그를 방해합니다. 요자는 세키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유케는 힘을 모아 공격받는 것처럼 공을 든 것처럼 서 있는데 갑자기 밀려납니다. 어떻게 아직 살아있지? 그는 타이코보에게 묻습니다. 타이코보가 물에서 튀어나오자 코유케는 이번에는 머리를 물로 감싸며 다시 공격합니다. 촉에서는 분추가 절첩에 타고 있을 때 신코요가 분추에게 세키를 공격하려는 십성의 계획을 알리러 옵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나는 그들이 부세요이를 죽이도록 보냈어. 그가 세이키에 도착하기 전에 신코요는 네 말이 맞다고 하지만 오마는 세이키의 하늘에서 싸우고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타이코보는 여전히 머리 주위의 물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어. 텐카가 도와주려 하지만 요신이 그의 치로 공격해. 코유케는 세넨이나 도우시가 아닌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하지만 요신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세이키의 한을 위해서 오마는 요젠을 쓰러뜨리면 가장 유명한 시세이가 되고 또한 마스터 분추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해. 요젠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세이키의 하늘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 오마는 그의 의상에서 나온 카이텐주라는 파워페이를 사용하여 피해를 주고 세이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요젠을 공격하며 그를 물리쳐 가장 유명한 시세이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마는 요젠을 물리친 것에 매우 기뻐하지만 목소리가 그를 방해합니다. 그 폭발은 그가 카이텐주를 파괴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마는 요젠이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요젠은 지금 그의 카이텐주 중 하나로 변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마는 그를 믿지 않으며 세이키를 파괴한 후에 확실히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폭발이 발생하여 오메 피해를 입혔다. 타이코보는 여전히 머리 주변의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프에게 복숭아 라는 제스처를 보낸다. 타이코보는 복숭아를 사용하여 물을 술로 바꾼다. 코유케는 타이코보가 머리 주변에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놀라며 자신이 패배한 것 같다고 느낀다. 텐카는 이제 코유켄과 요신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유켄은 요신에게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는 해키치주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이상한 기운이 나타나며 공기가 강력하고 위험하게 진동한다. 요새는 나타쿠를 가로채며 타이코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고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젠과 나타쿠가 타이코보와 텐카가 서 있는 곳에 도착하고 갑자기 호수에서 킴벤이 그들을 가격한다. 킴벤은 분추의 파워페이다. 부서는 고개를 들어 분추에게 말한다. 신코요가 멀리서 그의 정령수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분추는 타이코보가 왜 음을 파괴하려는지 묻고 타이코보는 다키를 위해 일하는 모든 세넨과 도우시를 물리치고 싶다고 말한다. 타이코보는 그렇게 하고 왕을 바꾸는 것이 4명의 군주를 모으고 인간 세상을 균형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분추는 타이코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부서가 공격에 가장 빨리 반응한다. 부서는 분추에게 그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하지만 대신 그는 그들을 모두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번추는 시세이에게 그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요청합니다. 타이코보는 일어나서 토네이도로 그들을 보호하며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타이코보가 깨어납니다. 수프와 부키치는 그가 마침내 깨어나서 매우 기쁩니다. 기쇼경, 타이코보, 그리고 한 남자가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타이코보에게 세이키가 오마가 그들을 공격하고 몇 명의 민간인이 죽게 한 후 초카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부서이가 4명의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오며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코요는 하늘에서 대사제의 저택을 내려다보고 있다. 분추는 고통스러워하는 왕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본다. 그는 왕에게 대사제의 저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또한 왜 그렇게 창백한지 이유를 묻는다. 왕이 말을 하려던 찰나 그는 앞에 있는 기둥을 쳤고 건물은 비틀거리는 무용수처럼 흔들리며 나무 마개처럼 회전하다가 만화 같은 먼지 구름과 함께 무너졌다. 분추는 그에게 다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묻는다. 왕은 분추에게 어디에도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무너질 것 같다고 한다. 분추는 장난꾸러기 악당처럼 웃고 있는 다키를 보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본다. 기슈레이디는 침대 위에서 생명을 잃은 채 누워있다. 타이코보는 쇼코탄에게 그의 아버지가 20년 전 쇼코탄이 태어나기 전에 행한 일들과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어떤 남자도 그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한다. 쇼코탄은 타이코보에게 그의 형제기 하츠를 찾아서 아버지를 이어받아 통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타이코보는 그를 찾아와 아버지에게 데려간다. 기슈는 아들에게 자신이 남긴 좋은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부탁하고 그 후 사망한다. 기하츠는 슬픈 표정으로 밖에서 앉아있다. 타이코보와 그의 형제 쇼코타는 그에게 시키의 왕이 되었으니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하고 타이코보를 따라 음을 물리치기로 결심합니다. 기하츠는 공격적인 모습의 군중 앞에 나와 자신을 그들의 리더로 여기고 음과 싸워 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슈토는 그의 형을 믿으며 그들이 죽어야 한다면 적인 다키와 분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수탄큐슈를 물리치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키는 우아하게 걸으며 군중은 그녀를 환호합니다. 그녀는 아픈 왕추를 대신해 군중에게 연설합니다. 그녀는 군중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며 추가 조카를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립니다. 모두들 매우 두려워 보입니다. 그들의 눈은 접시만큼 커지고 손은 폭풍 속에 잎사귀처럼 떨렸다. 반추가 다키에게 걸어가서 왕에게 무엇을 한 것인지 묻는다. 그리고 왜 그녀가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인간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고 음지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 그녀는 타이코보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추는 타이코보는 인간들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지만 다키는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타이코보는 어떻게 공격할지 계획하고 있으며 호신 계획의 목표는 다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간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킹고섬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킹고섬으로 가려고 한다. 번추는 오텐쿤과 만났습니다. 그는 주텐쿤과 함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슈와의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두 사람은 수탄큐슈를 만나러 떠납니다. 번추는 수탄큐슈에게 자신이 전쟁을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더 이야기하려고 하자 수탄큐슈는 회전 놀이기구의 타나이처럼 의자에 몸을 돌립니다. 그는 즉시 말하고 그에게 정원을 부여하며 콜론산을 반드시 무너뜨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말하려 할 때 오텐쿤이 수탄큐슈와 대화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그는 이제 가끔 명령을 내리는 껍데기일 뿐이며 그 명령을 기억할 때도 있다고 한다. 분추는 그의 영혼이도 스토렌 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키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키를 만나기로 계획하고 오텐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이미 완벽한 전략이 있다고 한다. 분추가 들어가자 왕이 읽고 있었고 분추는 왕이 이제 괜찮은지 물었다. 왕은 항상 괜찮았다고 대답했다. 분추는 왕이 자신이 괜찮다는 것이 자신에게 신경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 분추는 왕에게 다키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왕은 다키가 누구인지 놀라며 물었다. 반추는 다키가 싱크호요를 만나 샤인에게 봉사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타이코보가 동맹을 모으고 샤인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싱크호요는 다키에게 샤인을 구하려고 하는지 물었고 다키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싱크호요는 즉시 다키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목표가 샤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줍니다. 싱크호요는 다키가 킹고섬을 떠나 유랑 세인엔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추도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세인엔 세계를 떠났지만 여전히 세인엔 세계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키는 세인엔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그녀는 반쪽이나마 요괴 세인엔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키가 그의 추종자들을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츠텐쿄슈는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킵니다. 킹고섬에서는 세인엔들이 분추의 대담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탱훈에게 분추의 계획에 동참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예라고 답하며 당분간은 분추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기로 했다. 싱코히오는 코쿠텐코와 함께 기쁘게 이야기하면서 곧 나라의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만약 그가 다키를 이기면 말이다. 그는 다키를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킹고와 콜로는 음과 수에게 각각 의존하게 되어 서로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타이코보는 직접 킹고 섬으로 가서 휴전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길에서 다키가 매우 진한 먼지를 일으켜 모든 것을 두꺼운 재채기 유발층으로 덮었고 공기가 잠시 고체로 변한 것 같아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킹고와 콜론의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싱코요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이코보는 킹고 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릅니다. 싱코요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추는 짐승에게 콜론산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합니다. 타이코보는 큰 눈을 하고 귀신도 깨어날 만큼 창백한 얼굴로 채치인 사슴처럼 보입니다. 그는 분추가 전체 세넨 세계를 끌고 온 괴물이며 주텐쿤을 전장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온 것을 깨닫습니다. 킹고에는 약 1000명의 세넨과 도시가 살고 있으며 반면 콜론에는 약 400명이 있습니다. 타이코보는 콜론산으로 돌아옵니다. 대선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대부터 세 자매는 아름다움의 의미를 지닌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자매, 비너스, 둘째 자매, 퀸, 셋째 자매, 마돈나입니다. 그들은 함께 선인 세계의 공주들, 3명의 운쇼 자매입니다. 세 자매는 킹고 섬이 움직여 서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타이코보는 곤론으로 돌아와서 곤론의 12명 선인들이 준비한 것을 봅니다. 그는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센시진 마스터에게 분추가 콜론산 자체를 공격하려 한다고 알리고 코로니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센시진 마스터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요청하며 전투를 그에게 맡깁니다. 또한 센시진 마스터는 그에게 그 없이는 이길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쿠디가 타이코보에게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타이코보는 콜론산을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등급의 선원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타이코보는 오직 료키츠코시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콜론산을 옮기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산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선원과 킹고는 콜론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갑자기 분추가 나타납니다. 콘론의 모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는 모습이다. 그는 자신을 음양의 대사부이자 킹고섬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또한 킹고섬의 현재 임무가 콘론 산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콜론을 넘기고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혼과 함께 호시다이를 포장하라고 요청한다. 말을 마친 후 그는 킹고 섬으로 들어가서 세넨에게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하늘은 폭탄의 무리로 가득 차서 각각이 금속의 치명적인 비처럼 비를 가르며 날아갔다. 요새는 산 위에 앉아 그의 힘을 사용해 물의 장벽을 만든다. 킹고 섬은 이를 보고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에너지를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공격이다. 나타쿠가 등장하고 그들을 물리친다. 그들은 킹고 섬의 가장 크고 강력한 파워페이 무기인 스테노를 사용하고 그것이 콜론산의 일부를 파괴한다. 여러 영혼들이 콜론산을 떠나 호시다이로 향한다. 콜론산 또한 공격을 준비하지만 배터리가 매우 오랫동안 충전되지 않아 전력이 상승하고 그들도 킹고 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분추가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요센이 킹고 섬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 그는 혼자서 킹고에 침입하여 장벽을 무너뜨릴 계획이다. 타이코보는 코시엔과 타이츠에게 요센이 장벽을 무너뜨리면 전속력으로 킹고 섬으로 돌진하라고 말한다. 타이코보는 모르고 있지만 요센은 초텐쿤이 만든 환상에 갇혀 있다. 킹고의 주텐쿤 중 하나가 만든 것이며 그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요센은 환상에서 나가려고 모든 것을 시도하지만 초텐쿤은 자신이 그 장소를 통제하고 있으며 출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항복하라고 한다. 요센은 항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고 말한다. 초텐쿤은 요센에게 주텐쿤에 합류하라고 요청하며 그곳이 그가 속한 곳이라고 그의 초자연적인 변신 능력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 요센은 그와 동의하지 않으며 초텐쿤은 그를 고문하기 시작한다. 요센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인간으로서 머물라고 했던 곳을 기억했다. 그는 화가 나서 자신이 인간이라고 외치며 두 개의 눈이 튀어나온 영이 나는 짐승으로 변신하고 거울 미로에서 길을 찾으려는 혼란스러운 유령처럼 형태가 바뀌며 초텐쿤에게 그 장소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10년 이상 전에 한 여우의 몸이 나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5사람이 서 있는 방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여우가 음모를 꾸며 음의 왕을 조종한다고 비난한다. 여우는 자신의 형제인 기비와 기진에게 충성스러운 하수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진은 다른 이들의 몸을 빌릴 수 있으니 새로운 몸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담을 만한 몸은 100년에 한 번만 온다고 말한다. 기진과 기비는 이미 그녀를 위한 몸을 찾았다고 말한다. 기슈 궁전의 소구 공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다키가 서 있고 한 남자는 앉아서 앞에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고 있다. 그는 여러 번 귀족들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다키가 방에서 울고 있을 때 문이 콱 열리며 키진과 키비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궁전 미용사인 오키진과 코키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한 영혼이 방에 들어와 다키, 기슈의 소고 가문의 딸에게로 직행합니다. 오키진은 그녀가 왕을 만나기 전에 마음과 몸 모두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녀를 보는 누구든지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킹고 섬 안에서 초탱우는 요센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요센은 많은 압력을 발산하여 초탱우를 거의 넘어뜨릴 뻔합니다. 초탱우는 환영을 만들지만 요센이 그 환영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초탱쿠는 요센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초탱쿠는 요센에게 주탱쿤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힘도 그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요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되며 추테노가 발사 준비를 한다. 타이코보, 스푸, 겐시 선생님, 그리고 교쿠테이가 추테노가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본다. 교쿠테이가 요센이 장벽을 제거하더라도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그는 타이코보가 요센이 장벽을 제거하면 콩론산을 추테노로 박아 넣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콩론산이 시속 100km로 움직일 때 3분이 걸린다고 말한다. 킹고 섬 안에서 초텐쿠는 요센에게 자신의 코사진을 파괴하고 싶은 건가 묻는다.
요새는 모래로 변해 화산처럼 폭발하여 코사진을 가득 채웁니다. 초텐 군이 방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오텐 군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텐 군이 그에게 요센이 죽었는지 묻고 그는 고개를 끄덕여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타이코보, 스프, 푸게는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타이코보가 코슈에게 남은 모든 에너지를 최대 속도로 콜론산을 천천호로 충전하라고 말합니다. 코슈는 타이코보를 믿고 그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킹고 섬 안에서 오텐 군이 다시 초텐 군에게 요센이 죽었는지 묻습니다. 초텐 군은 요센이 살과 뼈만 남을 정도로 지쳤다고 답한다. 오텐 군은 웃으며 요센이 초텐 군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린다. 오텐 군은 요센이 초텐 군의 하이퍼스페이스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초텐 군의 피가 요센의 혈관에 흐른다고 한다. 오텐 군은 어린 시절 둘이 바뀌었던 이야기와 힘든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악당이 된 이야기를 요센에게 들려준다. 오텐 군은 50년 전 조사라는 명목으로 킹고섬에 침투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출신을 알아내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의 정체와 어린 시절 콜론산에서 맡겨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오텐 군은 요센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싶어 하는지 묻고 요센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콜론의 도시라고 대답한다. 오텐 군은 크게 웃으며 요센에게 잠을 자고 인간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인지 묻는다. 그는 요센이 지쳐서 죽이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텐 군은 요센에게 장벽 스위치를 보여주며 마음을 바꾸기 전에 스위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요센은 그가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묻고 그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오텐 군은 요센이 스위치를 사용하면 콜론산이 치텐후에 충돌해 세넨과 도우시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벽을 떠나 킹고섬을 보호하면 킹고섬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킹고섬의 핵심 내부에서 분추는 콜론산이 전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분추는 콜론산이 치테노가 발사 준비가 되기 전에 충돌할 것임을 발견합니다. 이제 분추는 요센이 킹고섬에 침투한 이유를 이해하지만 오탱운이 요센을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콜론산이 킹고 섬을 보호하는 장벽에 부딪히고 폭발이 일어난다. 털의 시계가 흔들리고 오텐군이 타이코보에게 그림자 속에서 호신 계획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타이코보는 그가 그림자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 오텐군은 그가 타이코보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고 타이코보가 오텐군의 마음속 빛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이 순간 털의 시계가 정노원을 알리고 오텐군이 그의 선택을 하라고 요청한다. 타이코보, 후겐, 그리고 수프는 콜론산이 킹고 섬의 장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지켜본다. 후겐은 장벽과의 접촉으로 인해 콜론산의 29%가 파괴되었다고 말한다. 잠시 후 해골 같은 손이 버튼을 누르고 킹고를 보호하는 장벽이 사라진다. 후겐이 장벽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수프는 매우 기뻐합니다. 타이코보는 요센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추는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보며 콜론산이 치텐후에 충돌하여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요센은 힘겹게 일어서려 하고 타이코보가 자신을 믿어줘서 기쁘지만 인간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 숨겨야 합니다. 붉은 화면이 나타나고 오텐쿤이 요센에게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분추는 요센의 변신 능력을 알고 있어 그가 요센인지 묻습니다. 오텐쿤은 요센이 다쳐서 간신히 일어서고 있으며 요센을 미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이코보는 수프에 올라타고 요센을 구하기 위해 킹고 섬으로 가기로 계획했지만 떠나기 전에 마스터 겐시에게 임시 지휘를 맡겼습니다. 격테이는 요센을 구하러 타이코보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요센은 그에게 아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벽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고 그 뒤에는 타이코보가 서 있습니다. 타이코보가 금고섬의 내부를 보았을 때 그는 감탄하게 됩니다. 타이코보, 규액테이, 그리고 스프가 금고섬을 걸어가는데 산책로 주변에 팔각형이 나타나 스프를 포착합니다. 3명의 운쇼자매,
텐카와 부서이가 포착된 금고섬 안에서 부서이는 텐카가 아직 다친 상태라고 말하고 텐카는 괜찮다고 답합니다. 그저 조금 피가 흘러나오고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한 명의 운쇼 자매가 금고섬의 중심을 아래로 내려다보라고 말합니다. 가장 밝은 별이 있는 곳이 부추가 주텐군 방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부추가 금고섬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텐카가 주텐군 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주텐군이 오텐군을 중심으로 하는 금고섬의 고위 간부들이라고 답합니다. 주텐군은 공간 파워페이 주절주절진인 트러블런 센넨이다. 타이코보는 수풀을 구하러 오각형 모양 안으로 뛰어든다. 금정과 함께 그 안에는 카피바라가 있다. 금정은 이곳이 동화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방 안에 인형 하나가 말을 걸고 놀자고 한다. 금정이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나는 주탱훈 중 한 명인 손탱훈이라고 답한다. 이것이 내 초월 공간, 카케츠진이다. 그는 이곳이 장난감들의 세계이며 오늘은 너 금정과 타이코보가 내 수집품이 될 차례라고 말한다. 교쿠테이가 손탱군에게 소닉 스피드 잔생군으로 공격합니다. 타이코보는 감명을 받지만 교쿠테이는 그저 인형일 뿐이며 진짜 적은 방에 없다고 말합니다. 교쿠테이는 방 안의 모든 동물을 베어버려서 손탱군이 몸으로 사용할 것이 없게 만듭니다. 손탱군은 다른 장난감을 통해 이야기하며 구스시 쇼기 게임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타이코보는 수프에게 함께 놀자고 하지만 게임에서 져서 수프를 장난감으로 변하게 합니다. 타이코보가 이번에는 그와 대결하기 위해 나서고 타이코보가 이기면 수프를 되돌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집중 게임을 할 것입니다. 교쿠테이가 타이코보에게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그는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려 한다고 답합니다. 이 순간 빨간머리 인형이 게임 카드를 가져오고 타이코보가 그걸 받아간다. 타이코보가 카드를 섞어서 바닥에 놓는다. 타이코보가 먼저 플레이하고 한 쌍을 이기자 교쿠테이가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타이코보는 그에게 자신이 속였다고 설명한다. 손텐군은 타이코보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타이코보가 지고 손텐군이 다음 라운드를 이긴다. 타이코보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놀라지만 손텐군은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게 바로 조텐군의 주제처진 작동 방식이며 모든 카드를 동일하게 만든다. 타이코보는 손텐군의 파워페이 카케츠진이 인형으로 변했음을 깨닫지만 그 주인은 결코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텐군의 공간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타이코보는 손텐군이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타이코보가 이를 깨닫고 그는 교쿠테이에게 나머지 게임을 처리하라고 말한다. 손텐군이 게임에서 이기고 타이코보를 장난감으로 만든다. 킹고 섬 안에서 요새는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고 오흐텐군이 그의 뒤에 서 있다. 비 오는 밤 작은 요새는 눈물을 쏟고 있을 때 교쿠테이가 그에게 나타나 울지 말라고 한다. 교쿠테이와 요새는 그네에 앉아있고 교쿠테이는 요새에게 그의 아버지 츠텐쿄슈가 콘론산에 버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교쿠테이는 츠텐쿄슈가 그가 가진 힘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콘론산으로 데려왔다고 말한다. 그는 요새에게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하도록 인간 형태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요새는 착한 아이로 있으면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타이코보가 장난감으로 변해버린 손텐군의 방 안에서 손텐군은 타이코보의 장난감을 통해 말합니다. 손텐군은 교쿠테이에게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 묻지만 교쿠테이는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며 타이코보가 그가 손텐군을 이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손텐군은 교쿠테이가 수프와 타이코보를 구하고 싶다면 그와 게임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쿠테이가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교쿠테이는 손텐군에게 타이코보가 카드를 섞을 때 자신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교쿠테이는 무기를 움직여 손텐군을 베고 손텐군은 땅에 쓰러지며 교쿠테이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교쿠테이는 타이코보가 카드를 섞을 때 자신을 카드로 베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피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코보와 수프는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타이코보는 교쿠테이에게 칭찬을 하고 그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 요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텐군의 방 안에서 오텐군은 손텐군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주텐군 중 한 명은 적들을 빨리 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텐군은 분추가 무서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다음에 이기지 못하면 모두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텐군은 분추에게 적들에게 맞서러 가겠다고 요청하지만 분추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오텐군은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손텐군과 같은 운명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분추는 오텐군이 가도록 허락하고 실패할 경우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타이코보는 수프 위에 타고 교쿠테이는 달려가며 요센을 찾습니다. 화면에 오텐군이 나타나 요센을 보여줍니다. 그는 타이코보가 옆에 있는 별에 저장된 워프 파워페이를 통해 요센을 얻으러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텐군은 혼자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워프 파워페이의 입구에서 타이코보는 마스터 겐신의 하라이와 같은 시스템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수프가 들어가려 할 때 타이코보가 그를 멈추고 이곳이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악당이 워프 파워페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타이코보는 함정일지라도 요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으니 워프 파워페이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타이코보가 들어가려 할 때 교쿠테이가 그를 멈추고 요센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비밀이 있으니 그를 보지 않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이코보는 교쿠테이의 말에 동의하고 교쿠테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러섭니다. 워프 파워페이는 교쿠테이를 입구에 내려놓고 그는 어두운 방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갑자기 불이 켜지고 그는 바닥에 누워있는 요센을 봅니다.